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이 일면에 선택한 기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소득주도 성장 수정 없다. 다만 속도는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군요.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은 없다. 다만 속도는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군요. 역시 이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사가 제주 귤 북한의 선물. 김정은 연내 답방 불시 살리려는 청와대. 제주 귤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 의미를 동아일보는 연내 답방 불시를 살리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며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이군요. 여기 보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밤마다 지역구 민원 야시장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심사하는 곳인데 밤마다 야시장이 된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언론 주목 안 하는 늦은 밤에는 질의를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 좀 더 달라고 읍소를 한답니다. 낮에는 호통을 치고 밤에는 읍소를 하는 의원들.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2019년이 더 두렵다. 감원 칼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 앞두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 직원 줄이기에 나서는 곳이 있다. 이러면서 감원 칼바람.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그리고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침의 매일경제 핵심 내용을 4개의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으로 간 귤. 두 번째, 속 좁은 일본 방송. 그 다음은 의사들의 시위. 어제 있었던, 주말 동안 있었던 시위 내용 전하고 있고요. 몸살이는 의원들.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오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북한으로 간 귤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군요. 8년 만에 북 보낸 귀한 과일 제주 귤. 김정은의 한라산 초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과일.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먹지만 북한에는 귤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과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이버섯 담예로 귤 200톤 선물. 여기 내용 좀 더 보죠. 200톤의 귤이라고 하면요. 평양 시민 3분의 2에게 1개씩 줄 분량. 그리고요. 군수송기 4대 이틀간 4차례 운송. 자, 귤과 함께 천혜성 서호. 여기 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 서호 대통령 여기 있습니다. 정책비서관. 의미가 심정합니다. 단순히 귤만 간 게 아니라 우리의 대북 담당 실무자들이 동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백록담 직접 찾아 사전 답사. 뭘 답사했을까요? 그 내용이 옆에 기사에 또 준비되어 있군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원희룡 백록담의 김정은 헬기 착륙장 검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 걸어 오르기 쉽지 않아. 근데 일각에서는요. 김정은 한 차례 방문을 위해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원희룡 지사의 발언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이제 북쪽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백두산 보이네. 네. 그 사이를 핵무기도 없애고 평화와 화해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함께 꿉시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존을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막상 그런 인위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장 있었대? 여기 데크 설치하면 안 돼요? 데크 판때기. 뭐 임시로 하는 것도 그렇게. 검토는 해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죠. 깔아갖고 네, 할 수 있는데 철거해버립니다. 네, 원희룡 지사가 백록담에 올라가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우선 북한의 송이버섯을 받은 담례, 하필이면 왜 제주 귤을 보냈을까요? 일단 송이버섯이 예. 우리 측에서도 귀한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예. 담례로 보내려면 그만큼 또 귀한 담례를 보내는 게 사실은 담례의 의미에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귤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방에서만 나는 예. 뭐 과일이다 보니까 예. 북한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는 예. 농산물이고 예. 그래서 송이에 대치되는 담례품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예. 또 이제 그 제주도에서 예. 사실은 천안함 폭침 이전에는 예. 계속해서 그 북한에 이 예. 귤을 보내왔다고 그럽니다. 이 민간 교류 차원에서. 그 전부터. 예. 보내왔는데 이제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가지고 오이사 조치로 예. 이게 이제 중단이 된 거죠. 그럼 2010년부터 끊겼겠네요. 귤 예, 공급이. 그렇습니다. 귤 예. 공급이 북한에 중단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송이버섯에 대한 담례로 귤은 선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철 교수님, 일각에서 지금 신문에 몇 군데 나오지만 이제 제주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 그 고용희 씨의 부친이 원래는 제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외가가 김정은 제주도가 위원장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방북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예. 뭐 남쪽에 오면은 어디 구경시켜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 제주도를 꼭 가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가 쪽이기도 하고 또 예. 한편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 이야기할 때 꼭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고려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이제 그 기자들 우리 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라산 백록담은 이제 구경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통일의 뭐 그런 이제 상징적 의미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된 가운데 이게 이제 아주 뭐 또 제주도 이 귤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제공도 했었었고 또 귀한 북한에선 귀한 이제 식품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딱 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귤을 이제 보낸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사실 한라산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당시 백두산을 올랐을 때 꽤 진지하게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양 이사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등이 제주기를 보냈다는 거는 한라산을 꼭 김정은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 네. 그러니까 곧 연말에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가 읽힌다. 이런 기사가 오늘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의 관계는 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이제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하겠다 하면서 시점을 미루고, 그다음에 폼페이오와 북한 측의 그 실무회담도 연기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한반도 비핵화의 전반적인 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그리고 속도가 너무 더디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들이 있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귤을 보냄으로써 귤이라는 게 절묘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귀한 과일이기는 하지만 일단 유엔 제재 품목 대상에서 그 제외될 수 있는 품목이고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귤은 장기 비축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용으로 활용하기 힘듭니다. 오는 즉시 해소될 수밖에 없는. 귤이 군용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약간 글쎄요. 이게
어색한가? 이게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귤이라는 그 품목 선택이 또 절묘한 선택이고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다시 일단 남북 관계의 기조는 현상 유지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면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그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절묘한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귤을 보낸 것에서 정치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 가지 또 논평들을 내놨는데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주 외가둔 김정은의 귤 선물 조속 답방 러브콜이다.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은 제목을 통해서 해석을 했고요. 자, 문제는 여기 정치권 반응입니다. 한국당 국제사회 공조 무시한 거다. 귤 보낸 것이 북한에 지금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귤을 왜 보내느냐라는 지적이네요. 반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환영, 보낼 수 있는 거다. 환영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이 가는 논평이 있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죠. 홍준표 전 대표가 역시 최근에 여러 가지 글들을 자주 올리는데 이 사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죠. 북한에 귤만 보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는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논평했어요. 유기찬 변호사, 귤만 들어있지 않고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의혹 제기를 한 건데 홍 전 대표의 논평 어떻게 보십니까? 귤만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유기찬 변호사. 홍 전 대표의 저 논평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귤이라는 게 이제 아열대 식물이라서 뭐 귀에서 보냈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또 한 1999년도부터 귤을 한 1,400톤 정도 제주도에서 민간 차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기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제주도에서 이미 이전에 그 흑돼지 사육장도 북한에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과 한라산에 뭐 공동 생태계 연구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이제 국제 공조를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한 것이고요. 귤 자체 보낸 것 같고 논평을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앞선 생각이다. 너무 심한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나간 논평이 아닌가라고 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제주를 꼭 방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얘가 관광 특구잖아요. 특별자치도라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원산갈마 이런 데 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은 사실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관광은. 그래서 관광 사업 육성에 관심이 많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주에 와서 관광 산업 실태를 아마 볼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이사님께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귤만 보냈겠느냐. 상당히 그 다양한 포석을 두고 던진 그 의미심장한 문제제기거든요. 어떤 포석으로 읽히십니까? 첫 번째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그 무슨 콜라 TV를 만들었는데 언론에 안 뜨고 있어요. 두 번째, 숱한 가짜 뉴스들이 귤만 보냈겠느냐라는 게 확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짜 뉴스의 상당 부분 세뇌되고 있는 많은 그 국민들이 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거 한번 툭 던지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시대에 그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 평화의 시대에 또 한 번 재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치적 효과도 노리는 거죠. 자, 홍준표 대표가 던짐으로써 가짜 뉴스에서 현실 그 정치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러한 그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꼼수를 부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보내지 마라. 그다음에 평화의 시대 싫다. 냉전의 시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던지면서
분위기를 살금살금 애둘러 쳤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거둬들이는데 개인적인 정치적 효과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문제, 남북 정상, 북미 정상, 그다음에 평화의 시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홍준표 대표도 앞으로 정치적인 그 재기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 의도와 뉘앙스하고는 다르겠지만 귤만 보낸 건 아니죠. 당연히 그 귤에 남북 대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대라든지 성의라든지 이런 걸 같이 담아서 귤만 보냈겠느냐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그 방북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때도 송이버섯을 북한이 다 보내왔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3톤, 4톤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2톤을 보내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답례품을 보내는 것은 앞으로 이 남북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앞서도 그 기사에도 그런 대목이 러브콜이라는 대목이 있었지만 그 러브콜을 담아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홍 대표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탄을 받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김수혁 교수님, 요 마지막 질문 이 주제에 관련해서 좀 제가 드려볼게요. 어제 귤을 보내면서 천혜성 차관 등 실무자 2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가서 북측 인사를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교착 상태 그리고 연내 답방 문제 얘기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귤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통일부 차관과 또 이제 대통령 통일정책 비서실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연내 답방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게 실무적으로 좀 가능하냐. 또 한편 지금 실무자들이긴 합니다만 차관급들이 같다라는 거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지금 이제 예비 그 논의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어쨌든 북미 관계 다르게 남북 관계는 이렇게 좀 송이버섯도 가고 귤도 가고 이렇게 훈훈한 이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먼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등 어떤지 이런 의견 교환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주귤, 북으로 간 제주귤 다양한 의미, 다양한 포석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 굉장히 듭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